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11월 5일에 거행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이해할 만한 그런 소식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럽연합, EU가 되겠죠? 유럽연합 대사를 지냈던 손들런드라고 하는 사람이 Foreign Policy 최근호에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김정은이란 놈은 기회가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놈이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 전 2018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전에 김정은과 함께 무슨 러브레터다 그래서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에게 실질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욕설을 써가면서까지 불신을 표시했다.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양의 김정은이라는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형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유엔에서 거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좀 풀어보고 또 일본과도 협상을 해서 국교를 정상화해보고자 하는 이런 헛된 망상과 꿈을 현재 꾸고 있습니다. 과연 정은이 그 철없는 아이가 과연 그 꿈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북의 김일성 세습 왕조 독재 권력에서는 그들이 지향하는 독재 정권과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해 보겠다고 지금 최종적인 발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이 아니라 유럽연합이죠. EU에서 대사를 지냈던 고든 손들런드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고든 손들랜드,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former US ambassador to the European Union, 이렇게 정식 이름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최근 미국의 전문 외교 잡지라고 하는 Foreign Policy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차에 동승을 해서 대통령 각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라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What do you think of Kim? 이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자는 기회가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것. That forward예요. That forward would knife me in the stomach if he had a chance. 이렇게 일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이 잡지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손들런드 전 대사의 언급한 요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든 혹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든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판세를 정확하게 잘 알고 냉정한 현실 정치 관점에서 국가 안보에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들런드 전 대사는 트럼프는 푸틴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푸틴을 칭찬하지만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덜랜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방비 지출이 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있죠. 이 나토 동맹국을 저버리거나 푸틴 대통령을 공개 칭찬하는 행위가 원래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출된 반대 행동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덜랜드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를 벨벳 장갑에 쌓인 미치광이 이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벨벳 장갑은 뭡니까? 여성들이 파티석상에서 끼는 그 아주 미려한 그런 장갑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섬세하게 취급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런 미치광이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이 미치광이 이론은 국제정치에서 상대가 자신을 비이성적인 상대로 인식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전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글을 올려서 러시아에 구금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에반 게르시고비치가 대선 전에는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서 푸틴이 날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임 시절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어린아이와 양극단을 걸어가는 관계를 이어오게 됐던 인물입니다. 취임 초기에는 도널드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김정은이와 대립을 하다가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이후에도 이른바 러브레터라고 불리우는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사적인 친분을 이어왔죠. 결국 잔칫날 잡아먹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에서는 또 다른 북미 회담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즉슨 지금 평양의 당 조직 지도부나 또 김정은이 서기실에서는요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이 북미 회담의 재개입니다. 트럼프와는 모종의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를 통해서 대북 제재도 풀 수가 있고 경제 원조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김정은과 그의 추종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노와 화염과 분노를 늘상 주장해왔던 그 미치광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드맨 티어리라고 하는 이 광인 이론은요, 혹은 광인 전략, 매드맨 스트래티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국제정치 이론의 하나로서 협상 상대자에게 나 자신을 미치광이로 혹은 그 미치광이 이상으로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 놈으로 인식을 시킴으로 해서 이를 무기로 삼아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이 됩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적인 핵전쟁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베트남 전쟁 종결을 시도했던 데에서 유래한다 하겠습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죠. 그리고 전쟁 종식을 위해서 핵 공격 태세를 크게 강화시켜서 상대방의 굴복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핵전쟁을 시작할지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당시 북베트남, 월맹을 배후에서 지원하던 소련이 위협을 느끼고 미국의 말을 듣도록 북베트남을 조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처드 닉슨은 북베트남, 월맹과의 평화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던 1969년 10월 동아시아와 유럽, 중동 지역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핵전쟁 경계력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미국 대통령이 작은 일에도 발끈해서 핵전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믿게 하여 적국들이 감히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정전 체제를 끝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데 이 전략을 써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또한 이와 같은 전략을 쓴다고 지적이 된 바 있었죠.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미국이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서 대러시아와의 전쟁을 확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요, 미국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방적인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본인의 현재 민주당 정권을 4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전쟁의 확전이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만약에 수포로 돌아갔다 했을 때는 극단적인 최후의 방법, 즉 도널드 트럼프를 암살시키는 듯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필라델피아를 위시해서 조지아, 아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간 등등의 스윙보트 스테이트에서조차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1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 앞으로 11월 대선까지는 반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방법이 없겠죠. 무슨 방법이든지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 다 소위 말해서 양다리 외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는 절대로 신뢰를 해서는 안 될 인간들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가 입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